안녕하세요. 미녀들의 돈 버는 수다의 미녀 개그우먼 신고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옆에는요, 우리 미녀 투자 상담 전문가이십니다. 지연이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오늘 이재 씨가 안 보이네요. 어디 가셨죠? 아, 이재 씨요. 이재 씨가 그 나이를 찾아서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재 씨는 좀 떠날만해요. 좀 나이를 찾아서. 영영 그냥 저기 되게 먼 나라에서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샘냈구나. 아니 그냥 내가 100마디 얘기해도 이재 씨 한마디면은 그쪽으로 시선이 그냥 딱 집중되고 이재 씨 얘기밖에 없으니까요. 이쁘고 어리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 저희가 좀 요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아, 농담입니다, 이재 씨. 이재 씨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참 이재 씨의 빈자리가 크네요. 하지만 저희 오늘 지연이 팀장님과 저 꿋꿋이 미녀들의 돈 버는 수다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소망 단골 1위는요. 어떻게 하면 올해는 돈을 조금 더 모을까 하는 건데요. 물가는 올라도 월급은 안 오르고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새해만 되면은 그 지름신을 멀리하고 그 목표 적금 액수를 정하기가 바쁜데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을지 참 재정 각오는 단단히 하셨나요? 이번 연도에도 늘 하던 식으로 뭐 네.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재테크로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저는 강아지처럼 열심히 보려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준비한 그 2012년 첫 번째 주제는요.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제도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알고 있으면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정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리들의 지갑을 알뜰하게 지켜줄 세금과 경제 정보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찾아올게요. 2012년 흥룡의 해, 미돈가에 내려진 미션. 부자로 거듭나고 싶다면, 새어나가는 돈을 꽉 잡고 싶다면 달라진 지금의 경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 2012년 새롭게 달라진 경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놓치기 쉽지만 결코 놓쳐선 안 되는 알짜 정보들을 모았다. 2012년 달라지는 새해 경제제도 미션 스타트! 네, 오늘 저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은요, 지난 5년 동안 재무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재무 교육과 재무 상담을 진행해 오신 분이십니다. 정말 귀한 일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한국재무설계 김현용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2012년 달라지는 새 경제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두 분은요, 2012년 새 경제 키워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단어들 중에 완화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그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네. 이제 우리 정부가 팔벗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많이 규제가 완화가 됐고, 네. 금융권 쪽에서도 이제 대출이 서민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최저임금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최저임금이긴 하지만 좀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김현용 팀장님께서는 2012년 새해 경제 키워드는 뭘로 보시나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제가 선택한 카드는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이요? 어디선가 도망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1분기 중에 현재 지금 이제 남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국채라든지 은행의 채권들이 이제 만기 시점이 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빠져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좀 끼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작년 말부터 예상 밖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경기 침체를 과연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혹은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게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정치적인 부분들 이슈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대선이나 총선 등 중요한 선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각 나라들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처음은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 58년 개띠로 이제 유명한 그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계속 은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해거든요, 그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전체의 어떤 사회 구조,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연금을 이제 표방하는 다양한 이제 증권사, 은행, 이제 보험사의 상품들도 많이 이제 신규 출시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연금을 많이 모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시점이 이제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세금과 부동산 제도입니다. 임진년에는 특히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제도 네. 체크를 좀 필수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만나본 분들 중에 이게 부자들의 이제 공통점들을 찾아보면요. 네. 어떤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숫자에 굉장히 밝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여러 가지 주제들에 숫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 수 있는데 머리 아파요. 그래도 올해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계획과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부동산 부분은 이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 전부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양도를 하거나 새로 주택 이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네. 좀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였던 주택 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이 돼서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 연장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주택을 거래할 때는 원래는 이제 취득세라는 게 있었고요. 또 등록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작년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법으로 정해진 그 법정 세율은 4%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만 2%로 줄여주겠다라는 이제 감면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이제 주택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의 이유들 때문에 1년만 더 2%로 감면하는 거를 연장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실무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은 그 2%로 줄이는 거에다가 1%를 추가로 감면을 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연장이 안 돼서 정확히는 작년까지는 취득세가 2%, 올해는 이제 1%, 이제 올해는 2%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근무라든지 뭐 학교 문제라든지 혹은 요양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가셔서 집을 구매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예 양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지방의 미분양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요. 또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집이 네. 좀 여러 채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동안 양도하는데 여러 불이익이 많았었는데 그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할인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공제를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도 그동안은 적용이 안 되던 걸 정도 해주겠다 해서 최대 긴 기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30%까지도 할인해주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1가구 1주택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공제 혜택이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뭐 한 10년 이상 주택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양도를 하게 됐을 때는 네. 이제 최고로는 30%까지 그 양도 차익 있지 않습니까? 네. 차익의 30%까지는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더불어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는 그 양도세를 좀 중과하던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7년 만에 이번에 전면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억제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만들어져 있던 건데 워낙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거고요. 네. 뭐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그 세주택 집이 3채 이상인 사람들은 이제 60% 양도세 60%를 중과를 했었고요. 또 2주택 이상일 때는 50% 중과하던 큰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 저희가 주택을 구입을 할 때 항상 대출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생애 최초 주택 그 자금의 대출 금리 4.7%에서 4.2%로 인하가 됐고요. 지원 대상도 이제 부부 연소득 합쳐서 4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이제 그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거나 또 이제 뭐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 신혼부부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솔로들
솔로들에게 좋은 소식 있죠. 전세. 예, 맞습니다. 그 전세 자금에 관한 내용은 없나요? 솔로들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오피스텔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네. 그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도 전세 자금에 대한 이제 지원 그런 대출들이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저소득자들한테는 대출 금리가 2%밖에 안 되고요. 네. 또 이제 근로자나 서민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한 4%도 이 역시 이제 절이잖아요. 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이제 연봉이 1년에 3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만 이제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전월세 그 소득공제도 이제 좀 확대가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원래는 그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됐는데, 이제는 뭐 종전 근로소득 요건의 총 급여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도 이제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집 없는 서름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기존에 그 매매나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범위가 그 아파트에서 이제는 뭐 단독, 다가구 주택, 연립 등으로 주택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네요. 이제는 뭐 발품 팔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그 주소를요, 자막으로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뿅! 네, 여기 이렇게 우와. 넣었죠? 참 친절도 하세요. 네, 저희 미돈단 이렇게 친절한 방송입니다. 이 밖에도 또 뭐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세금에 관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공공임대주택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그동안에 이제 입주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이제 부동산이나 뭐 자동차, 뭐 소득 뭐 이런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자산이나 보험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으로 까다로워진다라고 합니다. 네. 동시에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국민 임대주택에 이제 여러 가지 선정하는 거에 이제 비정규직인 근로자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배려해주는 부분들, 즉 입주 우선권을 좀 부여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 청약 통장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이제 이 좋은 청약 통장을 좀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사실 가끔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처벌 규정이 생겨서요. 이제 거래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광고 이런 거 홍보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처벌을 받는다고 하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그 청약 통장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뭐 3년에서 한 10년 정도까지 청약을 제한을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하이브리드 승용차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유해가스가 적다고 해서 많이들 또 찾으시는데 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제 100만 원까지 또 공제, 개별 소비세에 대한 부분들을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2000cc가 이제 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한미 FTA가 이제 발효하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12월 이제 발효가 되는 그 연도에 12월 31일까지는 8%, 그 다음엔 7, 6, 5 또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 원 정도 또 인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 2만 원이나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혜택이나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세든 납부 이제 체계도 조금 편안하게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당사자가 은행에 갔을 때 뭐 굳이 이제 이런 지로용지 같은 거 가져가지 않더라도 또 확인되고 바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꼼꼼하고 성실한 납부자들에게는 정말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그 깨알 같은 정보들을 두 분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경쟁이라도 하듯이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정보들을 너무 잘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청자분들 볼펜 들고 메모지 들고 이렇게 받아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 금융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각종 금융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면요. 권익은 보호하고 안정성은 올리고 서민의 그 지원은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올해부터 이제 특히 이제 보험회사, 아까 이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이 공시제도가 강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제대로 판매하지 않는 것, 즉 불안전 판매 비율이나 네.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해지가 되는 비율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게 더 좋은 이제 서민들을 위하고 이제 소비자를 위하는 보험사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생긴 거고요. 네. 또 이제 내 가족이 사망을 했지만 보험을 가입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보험사에서 보험 계약자의 그 유족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이제 강제 조항이 생겼고요. 네. 이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수가 이렇게 좀 표준 보험료라는 거에서 이제 참조 보험료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아시기 힘드시겠지만 네.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전자 서명도 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은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사의 수수료에 대한 그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식 위탁 수수료에 대한 이제 비교 공시도 이제 의무화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보험 약관을 네. 보면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막상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면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렵고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렇죠. 어쨌거나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쪽으로 바뀐 거는 맞는 거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가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을 네. 이제 좀 투명하게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 팀장님, 2011년에는요, 네. 저축은행 파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잊을만 하면은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하는데 2012년도 금융권의 안전을 위해서도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1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 일임 상품에 대해서요, 보다 강화된 이제 고객 확인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고객 확인 의무와 함께 투자자 연령, 위험 선호도 등을 이제 감안을 해서 투자자를 좀 유형화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오는 7월 1일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자본 적정성 기준을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5% 이상에서 이제 6% 이상으로 이제 강화가 되고요. 금융기관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제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그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의 인력과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별로는요, 앞으로는 신용카드 발급도 좀 제한이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금융권의 안정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그 개인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네. 그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이제 좀 강화를 합니다. 그동안은 좀 허술하게 발급됐던 측면이 좀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안에 이제 속하시면서 네. 또 소득이 빚보다는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이 됩니다. 그럼 대학생이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사람들은 카드 발급을 못 받겠네요. 책임 있는 카드 사용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금융원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서민들에게도 이제 금융 교육이 이제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민생금융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의 재래시장이나 이제 상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제 금융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화나 방문 상담이 이제 어려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인터넷으로 채팅을 통해서 이제 금융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각지대를 배려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밖에도 이런 제도 밖에 있었던 분들을 위해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정년이 없던 사업장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좀 부족했었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이제 고용했을 때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급여 부분에서도 기존에는 임금 근로자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자영업자들한테도 일부 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재취업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제약 조건이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이제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실효급여를 받는 사장님이라 안정성은 보장이 되지만 실효급여를 받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분들이시죠? 미녀들을 위한, 미녀이길 원하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 그런 달라지는 제도 같은 건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나요? 우리 여성들이 또 자녀 양육에 또 굉장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소득 수준하고는 상관없이 만 5세 이제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 매달 20만 원씩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 과정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이제 직장 보육 시설 지원도 확대가 돼서요. 인건비 지원액이 1인당 8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는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우리 워킹맘들은 약간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앞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진료비 지원금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아이를 낳으면서 가장 많이 드는 게 기저귀값, 분유값이잖아요. 무시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3년간 기저귀 분유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를 또 면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제 그런 가구는 자동차의 그 취등록세를 또 절반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는 특히 또 한 가지 빼놓으면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1사분기가 끝나는 4월 달에 그 우리가 많이 이제 가입을 하시는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에 대한 것들이 네. 많이 불리해지게 됩니다. 불리해져요? 네, 그래서 평균 수명을 가지고 계산한 금액을 이제 매년 받게 되어 있는데 네. 그 평균 수명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3년마다 어떤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저희가 경험생명표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번에 4월 1일에 반영이 되고요. 네. 그 얘기는 연금을 가입하실 분은 1, 2, 3월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다라는 빨리 뜻이죠. 해야겠네요. 흑룡에 아이를 낳으면 좋다고 해서 2세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올해 그 결혼하셔서 내 집 마련도 하시고 그냥 쭉 달리셔서 2세까지 딱 낳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아까 뭐 부자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부자들 상담하다 보면 정말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고 메모도 잘 하시고 그러세요. 네. 또 한 가지가 뭐 자녀들한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제 재무 교육을 또 본인들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재무 교육 한번 잘 받아보시고 네. 또 뭐 저희 이제 재무설계 학교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 한번 잘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꿈나무 교실에 저도 가도 될까요? 제 수준 약간. 재무설계 학교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네. 어른들,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어른들을 위한 부분도 많이 있으시니까 언제든 환영하겠습니다. 아, 혹시 알겠습니다. 등록금이 비싼가요? 등록금 학교라고 매우 하니까. 저렴합니다. 예. 저렴해요. 네,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획재정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12년도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오늘 이 돈 버는 수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요, 재무 설계에 대해서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